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훌륭한 유전자나 양육 덕분이라고 자랑합니다. 반면 딸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며 딸의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딸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딸과 경쟁합니다. 관심, 인정, 아름다움, 성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심지어 아주 어린 딸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망친 짐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딸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곧 자기 자신에게 남는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딸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제넘게 굴지 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했던 여성인 어머니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신뢰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성과 여성연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종종 가부장적인 가치관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혐오하고 딸이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력 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딸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머니를 자신이 돌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더 많은 학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런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더 나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친절과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곡된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음의 상처들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치유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전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왜곡하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의 근원지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등수를 매기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환영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장선 혹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로 여길 뿐입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도구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성취하면